이민 신청자가 불법적으로 공적 부조 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 보증인이 공적 부조 수혜액만큼 변상토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에 3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한인 유권자협의회가 이번에는 지원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투자 이민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이민 규정을 대폭 손질합니다. 뉴욕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우선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 방안이 추진됩니다. 어제 미주리주에서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가족 이민을 줄이는 새 개정 이민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초청 이민에서 이민 신청자가 불법적으로 공적 부조 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 보증인에게 공적 부조 수혜액만큼 변상토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과 복지개혁법을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 주정부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이 법은 가족 초청 이민의 재정 보증인이 이민 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또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기 전 공적 부조를 수혜할 경우 재정 보증인이 이를 연방정부에 전액 변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가족 초청 이민 과정에서 이민 서류에 이 같은 내용의 서약을 하고 있지만 지난 23년 동안 사실상 작동되지 않아 이민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공적 부조를 받더라도 재정 보증인이 변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각 주정부는 공적 부조 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자 명단을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연방정부는 재정 보증인에게 이민자가 공적 부조를 받은 만큼의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재정 보증인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방 재무부가 보증인의 세금 보고서에서 압류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을 시행하는 것뿐이라며 이번 조치로 각종 복지 혜택만 누리려는 이민자들의 복지 관광을 없애고 미국민과 납세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민 신청자들의 재정 보증인이 이민 서류에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 결과적으로 가족 이민을 줄이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예비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협의회가 이번에는 지원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2명의 시의원을 뽑는 선거에 3명의 한인 후보가 나와 입장 표명을 유보했는데요.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는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 때마다 지원 후보를 밝혀왔던 팰파크 한인 유권자협의회가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인 유권자협의회는 어제 저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유권자협의회는 한인 후보 간 경합을 피하기 위한 조정 작업을 후보 등록 전에 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선거는 유권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런닝메이트로 출마했던 3분이 이제 2분만 이렇게 이번에 다시 나와가지고 정말로 어느 후보를 찍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유권자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유권자협의회에서는 그 지지 후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양력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유권자협의회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양력과 공약 등 정보를 제공해 타운의 발전과 화합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예비선거는 현역 시의원인 앤디민 후보와 전직 경찰서장인 마이크 비에트리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기호 1번을, 원유봉 후보가 기호 2번, 우윤고 후보가 기호 3번으로 선거전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6월 4일 치러집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어서 이번 예비선거에서 당선된 2명이 11월 본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H-1B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투자 이민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이민 규정을 대폭 손질합니다. 이와 함께 여행객들이 출입국 시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는 안도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정보 및 규칙 총괄실이 공개한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부처별 봄철 실행 의제 목록 중 연방국토안보부의 의제 목록에는 H-1B 신청자의 전문직 규정과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 재정의, 또 H-1B 소지자의 적정 임금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제는 종업원의 H-1B 비자 신청을 위해 업주가 사전 등록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시행 중인 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의 EAD 카드 발급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리 감독 강화와 직업 창출 요건 재정의 등도 이번 의제에 포함돼 투자이민 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이민 비자 심사 강화에 따른 수수료 인상안도 이번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또 유학생, F1 비자 등 비이민 비자별로 최장 체류 기간을 책정해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혁신적 스타트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공항과 해상 등 모든 입국 통로에 지문 채취 시스템을 설치해 여행객들이 출입국 시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는 안도 곧 추진될 계획입니다. 뉴욕시에서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우선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 방안이 추진됩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뉴욕시 교통 시스템을 5년 단위로 계획할 마스터 플랜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29일 상정할 조례안은 뉴욕시의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뉴욕시 교통국은 올 10월 1일까지 뉴욕시 도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5년 단위의 마스터 플랜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올해 마스터 플랜에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최소 150마일의 분리된 버스 전용 차선의 설치, 최소 1000개 교차로에 버스 우선 통과 시스템 도입, 최소 250마일의 자전거 전용 차선 확충, 버스 정류장 업그레이드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상업용 화물 적재구역, 트럭 노선, 주차 관련 방침을 개선하고 2021년 말까지 뉴욕시의 보행자 광장 면적을 지금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채택되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됩니다. 뉴욕시 사립 프리-K 교사 임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보로장들이 빌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뉴욕시 프리-K와 데이케어 프로그램의 관련 방침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최근 교육국의 교사 임금 책정을 맹비난하고 나선 데 이어 뉴욕시 5개 보로장들은 현재 진행 중인 뉴욕시 교육국의 프리-K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위한 공개 입찰을 중단하고 교사 임금 책정 등 관련 방침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 전문지 초크비트는 보로장들이 시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육국의 방침이 프리-K 교사들의 임금 격차를 지속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며 프로그램 제공자를 위한 지원금도 줄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일부 뉴욕시 프리-K 교사들은 커뮤니티 센터 소속으로 일반 공립학교 교사에 비해 임금이 약 60% 더 적은 경우도 있어 프리-K 교사 임금 논란은 지속돼 왔습니다. 보로장들은 공동서한에서 이미 공립학교 소속 유아교사와 사립기관 교사의 연봉이 15,000에서 35,000달러나 차이 나는 가운데 입찰 조건의 교사 임금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국의 새로운 방침이 타가 시설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욕시 프리-K 교사들은 지난 2월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교사 노조인 지역위원회 1707이 파업 돌입 48시간을 남겨두고 교육당국과 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파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지난주부터 연이어 발생한 토네이도와 집중호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미주리주에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거대하고 파괴적인 토네이도가 미주리 주도 제퍼슨 시티를 비롯한 주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는 응급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주 남서부의 바튼 카운티 골든시티 지역에서 3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집안에 갇히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주리 행정 중심지 제퍼슨 시티에서는 20여 명이 응급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습 작업을 시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주리주 공공안전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에게 또 다른 토네이도가 몰려올 수 있고 돌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렸으며 각 병원들은 긴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오하이오주에서 3명의 사망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악천후의 영향권에 속한 지역은 남부 텍사스에서부터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미주리, 일리노이 등입니다. 경기 호전과 낮은 실업률 등으로 미국 국민의 경제적 삶의 만족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성인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어제 발표한 2018년 미국 가정의 경제적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의 75%가 경제적으로 괜찮다 또는 여유 있는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3년보다 15%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경제적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경제 호조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400를 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현금, 저축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27%는 돈을 빌리거나 무언가를 팔아야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12%는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답해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집세나 모기지, 신용카드 사용료, 전기와 수도 등 매월 지출하는 일상생활 비용과 관련해서는 17%가 청구된 금액 모두를 지불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성인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비용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는 25%가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연금이 전혀 없다고 답했고 44%는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부터 뉴욕시 대중교통 탑승에 터치카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는 가운데 구글페이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는 3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터치카드 결제 시스템 옴니에 신용카드뿐 아니라 구글페이도 사용 가능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옴니는 스테튼아일랜드의 모든 버스와 42가 그랜센트럴역과 브루클린 아틀란틱 애비뉴역 사이 4, 5, 6 전철 노선 등 16개 역에서 우선 적용되며 오는 2020년 10월까지 뉴욕시 버스와 지하철 등 전 구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OS 사용자는 구글페이와 구글 어시스턴트 등을 통해 결제와 도착 예정 시간 등 뉴욕시 대중교통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MTA는 올해 여름에는 애플페이를 통해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승객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전철의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 정시 운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MTA는 3월 이후에만 비상 브레이크 작동으로 인한 지하철 운행 지연 피해가 747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어제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지난 20일 맨하탄 이스트 14스트리트 역에서 업타운 방향 2번 지하철에 탑승한 뒤 맨 뒤쪽 객차로 몸을 옮겨 오후 5시 40분쯤 비상 브레이크를 당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1일 저녁에도 운행 중이던 2번과 3번 지하철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하면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되면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최대 30분간 운행이 지연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가 이미 리얼 아이디를 발급한 주민들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MV 측은 최근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은 주민 410만여 명에게
거주지 증명을 제대로 안 한 추가 서류 제출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 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리얼 아이디 신청 당시 본인 거주지 증명 서류를 한 종류만 낸 사람으로 지정 기간 안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만 리얼 아이디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안보부, DHS가 리얼 아이디 발급 조건으로 거주지 증명 서류 2종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미국 내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는 리얼 아이디가 없을 경우 여권이나 영주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뱅크 오브 호흡이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수익성과 비용 효율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독립회계법인 지정 비준과 경영진 보상 승인에 대한 자문 투표 등 4개의 안건을 모두 승인했으며 지난해 실적과 올해의 전략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 은행이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 해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높은 이자율과 그리고 아주 극심한 경쟁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업 환경이 계속 어려울 걸로 생각하지만 2019년도에도 좋은 결과를 갖도록 저희 노력할 것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제시한 2019년 전략 목표에는 다양한 예금 상품 유치 그리고 수익성에 중점을 둔 대출 전략 구축, 자본금 최적 수준 유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호프 이사회는 오늘 케빈 김 행장을 이사장으로 또 왕윤석 이사장을 사회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 열차를 추가 투입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메모리얼데이 당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금요일 시간표로, 메트로놀스는 일요일 시간표로 운행되며 뉴욕시 전철과 버스는 일요일 시간표로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MTA가 운영하는 각 교량과 터널에 예정된 공사는 오늘부터 28일 출근 시간대까지 중단됩니다. 뉴욕시 해수욕장이 내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브롱스의 오차드 비치, 브루클린의 브라이턴 비치, 코니 아일랜드 비치, 맨하탄 비치 등은 내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합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해수욕장 이용 시 구조대가 표시한 위험구역에서는 수영을 삼가하고 해수욕장이 폐쇄돼 있을 경우 수영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53개 야외 수영장은 다음 달 27일 개장될 예정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공간 부족과 낙후된 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포트 오토리티 버스터미널을 신축하는 3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맨하탄 미드타운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을 완전히 허물고 재건축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버스터미널을 인근 제이콥 제비치 센터 지하로 이전하는 방안, 마지막은 제이콥 제비치 센터 지하에 일부 버스 노선을 배치하고 현재 버스터미널을 완전히 허물지 않고 재개발하는 방안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아기용품점이나 중고품 판매상 등에서 유아 침대용 범퍼 패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유아 침대용 범퍼 패드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데이케어 센터에서의 유아 침대 범퍼 패드 사용도 금지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아 침대 범퍼 패드 사용으로 연간 60여 명의 아이들이 질식사하고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영상 23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영상 16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독립기념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